슈퍼푸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블루베리, 아보카도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밤인데요. 밤은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밤도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밤에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밤의 대표적인 효능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5가지의 식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밤의 강력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유해물질,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적 악영향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와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왜 밤이 이렇게 면역력 강화에 좋을까요? 밤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오렌지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밤 한 줌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은 레몬에 못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과에 비타민C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0g당 약 4.6mg입니다. 그에 비하면 밤에는 100g당 무려 26mg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보다 5에서 6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레몬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해당하지만 견과류나 탄수화물류 중에서는 단연 가장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한 식품이 바로 밤입니다. 그럼 비타민C가 왜 이렇게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랍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외부 병원균을 빠르게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백혈구의 수와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침입자와 싸울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꾸준히 섭취하면 백혈구가 우리 몸의 수비수로서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밤의 효능은 바로 피로회복입니다. 밤의 피로회복 효과는 밤에 함유된 복합탄수화물과 풍부한 미네랄 성분 덕분입니다. 밤은 주로 복합탄수화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매우 빠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몸이 지쳤을 때 밤이 피로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복합탄수화물이란 게 좀 흥미로운 탄수화물인데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리므로 에너지가 일정하게 공급되어 피로를 줄이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아무래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밤은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작용을 하는 거죠. 더불어 밤에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신체가 적절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밤에 포함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은 우리 신체가 피로와 싸우고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 기능 개선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역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밤의 효능은 그 전에 어떤 음식이 밤과 궁합이 잘 맞는지, 어떤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밤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음식입니다. 이런 조합이 좋은 이유는 밤에 탄수화물과 결합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더 균형 있게 돕고 에너지를 더욱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밤과 특정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및 피로 회복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밤과 최적인 조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닭고기입니다. 밤에 복합 탄수화물과 닭고기의 고단백질이 결합하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풍부한 닭고기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피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밤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체력 유지와 피로 회복에 최적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숙이나 찜닭 같은 걸 해 드실 때 밤을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겠죠? 4위는 두부입니다. 좀 생뚱맞긴 하죠? 그럼 왜 두부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밤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단백질 보충에 유리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저지방 식품으로 밤과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와 밤을 함께 요리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화로운 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밤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함께 으깨어서 스프를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샐러드에 함께 넣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방법으로 자주 먹고 있는데 꽤나 식감과 맛이 좋습니다. 두부와 밤을 으깨어서 야채 위에 쏠쏠 뿌려서 드시면 정말 독특한 맛과 재미가 느껴집니다. 3위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피로 회복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밤에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며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는 면역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연어를 많이들 드시잖아요. 마트에서 깨끗이 손질된 연어가 많이 팔고요. 값도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얇게 쓴 연어에 삶은 밤을 돌돌 말아서 입에 넣으면 정말 고소하고 식감도 좋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밤과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촉진되고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포함된 다량의 식이섬유와 요거트 속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결합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요거트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밤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매 끼니 사이에 좀 출출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시면 정말 제격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정말 풍부한데요. 그래서 밤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밤에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효율적으로 철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딱히 독립된 요리라는 게 없고요. 그냥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 국물 드실 때 밤 두세 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밤은 각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개시켜드릴 세 번째 중요한 밤의 효능은 바로 건성 피부 및 주름 개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건조해졌죠?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더욱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에 꽤나 열심인데요. 그런 분들은 꼭 밤을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밤은 건성 피부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특히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들이 피부 보습, 항산화, 피부 장벽 강화 등에 기여하면서 피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밤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지탱하는 단백질로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키고 주름 생성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충분히 생성되면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어 특히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비타민C는 또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톤을 고르게 하고 피부의 잡티나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은 건성 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한 색소 침착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자주 겪는 피부 손상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줍니다. 활성산소는 외부 환경이나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잃게 만들고 피부 노화 및 건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밤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이러한 활성산소의 손상을 줄여 건성 피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피부 갈라짐, 주름 형성, 거친 피부결 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로 인한 피부 장벽 강화 및 수분 유지입니다. 밤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성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 B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비타민 B2와 B6는 세포 재생과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처럼 밤에는 비타민 C, 항산화제, 비타민 B와 비타민 E, 기타 마그네슘 등 피부에 이로운 다양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성 피부를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밤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이 오래 유지되며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여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건성 피부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밤을 꾸준히 드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밤은 식품이기 이전에 약으로 먼저 사용되었답니다. 밤은 중국 한의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한약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밤의 주요 효능은 신장과 위장 기능 강화에 있으며 특히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밤을 소화기 문제를 완화하고 위장 내벽을 보호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식품으로 사용했으며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나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은 또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체내의 물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로 간주되며 신장이 약하면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밤은 신장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이러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의서들에서도 밤의 효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본초 강목에서는 밤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밤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 유지와 치료 목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밤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히 추운 계절에 체온 유지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밤은 중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약재로 인식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건강보조식품과 한방요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비싼 한약을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게 먹고 있는 셈이니 한국에서 개발된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의 황금 비율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의 유명 바리스타들까지 매료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커피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꼭 한 잔씩 드시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믹스커피. 그런데 이런 믹스커피가 건강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좋다는 말도 있고 나쁘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믹스커피 속 커피, 설탕, 프림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믹스커피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믹스커피 속의 프림 때문입니다.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에는 설탕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믹스커피 속 성분들이 오히려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믹스커피의 긍정적인 효능, 첫 번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집중하려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카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머리를 또렷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카페인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5, 6잔씩 마시거나 늦은 밤까지 마신다면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는 혈압을 올린다고도 하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믹스커피는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 커피에는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클로로겐산은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며 당뇨병 위험이 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속 카페인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 속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높은 혈당이 혈관 속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면 믹스커피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밤을 꼬박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기운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증상들은 간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믹스 커피를 적당히만 마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지만 간은 심각하게 손상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적게 마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믹스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은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 내 염증을 줄여 간 경변 및 간암 위험을 낮추고 간 효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 경변 위험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줄지를 않네. 먹는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뱃살은 점점 나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 대사량 감소 때문인데요.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쉽게 빠지지만 연세가 들면 몸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 시작해서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믹스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체중 감량과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클로로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클로로겐산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클로로겐산이 있으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이를 분해해 포도당으로 변환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과정이죠. 그런데 클로로겐산이 이 과정을 조절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은 그대로여도 살이 덜 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믹스커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할 때 믹스커피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입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고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예전보다 피곤이 쉽게 쌓이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히 있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만 드신다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세포 노화 속도가 평균 15%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믹스커피에 조금만 첨가해도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